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이른바 제이노믹스라고 부르는데요. 그중 단연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어제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100일 일자리 플랜, 100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100일 동안은 이제 추진할 정책을 담은 건데 먼저 총평부터 해주시죠. 제이노믹스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소득 중심의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 기본 철학을 아주 잘 반영했다.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5년간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민간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의 이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여성 인력의 고용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다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참여 인원과 참여 수당을 좀 더 확대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대우가 박해짐으로써 지금 느끼는 그런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잘 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인 것 같은데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기업에 고용 부담금을 주겠다라는 방안도 발표를 고용 했거든요.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겠다고 정부 쪽에서 지금 검토하는 그런 한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각 업종마다 어떻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지 그 기준도 다르고 또 채용의 범위도 다른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고용 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대기업가의 문제인데 사실 이러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그런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기업은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습니다. 1년에 순이익이 1조가 넘고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손쉽게 총수가 나와서 발표할 수가 있어요. 이 제일 큰 문제는 영세 중소 제조업 또 우리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치킨집, 편의점 이런데 이런 영세 업체들이 과연 이렇게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또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6,400원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8,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이 한 14,000원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6,400원이 미국이나 일본의 8,000원대 초반보다 오히려 높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우리가 최저임금이 한 5%에서 6%대씩 매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0년까지 3년 동안 16% 정도씩을 매년 상승해야 최저임금 10,000원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었을 적에 과연 이런 영세 중소 제조업이나 이런 그 서비스업이 견뎌낼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또 강구해야 될지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진통도 있고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좀 시급해 보이네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부터 취임 이후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라든지 또 일자리 전광판, 상황판 설치 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자리가 지금 최고의 복지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이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돌려보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충심은 잘 익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몇 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충분히 민간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공공 부분의 일자리 전환은 단지 마중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실제로는 민간 부분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갖게끔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야죠. 일자리 전광판도 상황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제가 더 잠재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규제화나 그런 입법의 그런 어떤 새로운 그 보살핌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추경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직접 시정 연설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제이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 시급히 서두르기 위해서 이러한 나선다라고 하는 걸로 익혀지는데요. 일단 권위를 버리고 여태까지 보였던 그런 소탈한 모습대로 예. 여야 간에 협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일기 경제팀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사인으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이 팀 구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에서도 굉장히 좀 평판이 좋은 그런 정통 경제 관료이고 또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간 우리 경제에 기울어진 불평등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분이고 예. 또 이 김광두 부의장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목소리가 뚜렷했던 분들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잘 협력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 우리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핵심을 늘 말씀드리고서 정확하게 우리 지금 문제는 이거고 우리가 나갈 길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력을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분들이 갖춰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하지 지금 현재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력으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팀 구성에 대해서 이제 재벌 개혁에 좀 방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재벌 개혁에 특히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에 어떻게 보면은 선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재벌 개혁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잘 소화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하석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라는 책을 2015년에 발간한 적이 있어요. 예. 굉장히 우리 경제의 이 불평등함, 기울어짐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의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정책실장이 되셨으니까 막중한 자리입니다. 분노를 승화하는 그런 분노를 승화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육성 역시 이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데 또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성장을 하면 좀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산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단지 3차 우리가 살고 있는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닌 맞춤형 생산 시대가 되고 삶의 패턴, 삶의 모습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미래에 가서 그 미래의 역량을 끌어다가 현재의 우리의 부족한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여군, 새로운 소위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우리만의 한국인, 새로운 한국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면은 이 일자리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동시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제이노믹스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제이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번에
알파고가 중국의 커제, 인간 대표라고 하는 커제를 이기는데 많은 바둑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커제는 바둑을 잘 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부분에 집착을 한다. 알파고는 인간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판을 보고서 가장 효율적인 수를 두니 도저히 커제가 따라갈 수 없더라. 그래서 커제가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어떠한 분노나 누구를 소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움을 발산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말고 온 국민을 품어안고 예.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경제의 활성화, 즉 우리 잠재 생산성을 잠재 성장률을 3%가 아니라 사실은 4%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왜냐하면 노동자와 힘없는 중소 영세 상인이 지지한 정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서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개혁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개혁을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온 그런 그 나라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지어는 중국마저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대로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예. 정말 선진국이 되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펴준다면 분명히 더 높은 지지를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